질투는 우리의 내적 욕망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토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책을 읽으며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만약 토스라는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간편결제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규제와 난간에 부딪혀 저는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 싶을 정도로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성취를 이뤄낸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오일을 케찹통에 담아 1년에 700억을 벌고 있는 브랜드 그라자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고작 병 디자인을 바꾼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 작은 변화로 인해 올리브오일의 사용이 간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낭비 역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렌디한 디자인이 가능해져 MZ세대의 감성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라자는 어떻게 모두가 당연시 여기던 사소한 불편을 혁신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혁신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고객이 원하는 혁신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혹시 버진 올리브오일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그 밖에도 퓨어 올리브오일, 리파인 올리브오일, 포마스 올리브오일 등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올리브오일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MZ세대의 70% 이상이 직접 요리를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빠르고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복잡한 올리브오일은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지식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을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착각해 발생하는 인식적 편견을 뜻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편견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나 마케팅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올리브오일 시장은 지식의 저주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올리브오일은 칼로리가 낮다는 뜻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맛과 향이 약한 올리브오일을 뜻하는데요. 이는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라자는 올리브오일을 요리용인 시즐과 마무리용인 드리즐로 분류했습니다. 시즐은 음식이 뜨거운 팬에서 익는 소리를 뜻하는 의성어로 볶음이나 튀김같이 불을 사용하는 요리에 적합한 올리브오일입니다. 그리고 드리즐은 가볍게 뿌린다는 뜻으로 빵이나 샐러드와 같이 완성된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마무리용 올리브오일이고요. 즉 그라자는 이름만으로 제품의 용도를 직관적으로 전달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쉽게 만든 것이죠. 드리즐과 시즐은 더듀오라는 명칭으로 $37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존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올리브오일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 저렴한 가격인데요. 혹시 그래도 음식인데 브랜딩이나 가격보다는 원재료의 품질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라자가 사용하고 있는 피칼 품종은 스페인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 올리브로 전세계 올리브오일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에틀레스가 사용하는 아르베키나 품종과 비교해도 각각의 특징이 다를 뿐 어떤 품종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죠. 고객 친화적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니 올리브오일을 안 바꿀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 결과 그라자는 설립 첫 해에 약 58억의 매출을 기록했고 그 다음 해에는 275억의 매출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UX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저에게 혁신이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혁신은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라자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올리브오일 시장을 혁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이던 용어를 소비자 중심의 직관적인 용어로 바꿈으로써 소비자들이 경험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 것이죠. 덕분에 혁신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혁신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라자의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장 큰 차별성은 바로 병의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올리브오일이 주로 유리병을 사용한 것과 달리 그라자는 케찹통처럼 생긴 스퀴지 보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혁신이냐고요? 유리병에 담긴 올리브오일이 의도한 것보다 많이 쏟아져 당황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올리브오일이 입구를 타고 내려와 병을 끈적끈적하게 만든 경험도요. 그라자는 고급스러운 유리병 대신 실용적인 스퀴즈 보틀을 사용함으로써 올리브오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라자의 성공 핵심은 소비자가 느꼈던 사소한 불편을 개선해 올리브오일을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존 올리브오일 브랜드가 등한시한 MZ세대의 니즈에 부합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라자는 어떻게 철저히 고객 중심적인 사고로 기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관가했던 사소한 문제점을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창업자 역시 올리브오일의 문외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인 앤드류 베니는 경영학을 전공한 후 와비파커와 캐스퍼 같은 굵직한 소매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스페인 여행 중 현지의 식문화와 다양한 올리브오일 활용 방식을 경험하며 올리브오일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달리 미국에서는 올리브오일이 주로 드레싱이나 일부 요리에만 사용되며 대중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죠.
앤드류는 미국의 식문화를 고려해 올리브오일을 고급 요리 재료가 아닌 누구나 매일 사용하는 친근한 주방 필수품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저는 이 친근함이 브랜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올리브를 수확지시 압착하고 단일 품종만을 사용해 일관된 맛과 향을 유지하는 등 그라자에게도 어려운 제품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은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죠. 너무 늦게 깨달은 감이 있지만 이게 사업을 할 당시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매하던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원료로 특정 추출물이 사용되었었습니다. 원료사가 국내에 한 곳밖에 없어 원료를 공급받는 것도 쉽지 않았고 단가도 비쌌지만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와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제품에 큰 차별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추출물과 질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두 원료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즙은 임상자료가 없는 기타 가공품이고 추출물은 효과가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이죠. 저는 고객에게 이 차이점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승산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판단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즙과 추출물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생각 자체가 철저히 공급자적인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해야 했던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두 원료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배경 지식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고객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죠. 산수유가 남자한테 좋지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이 광고처럼요. 광고에서는 산수유가 남자한테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이는 산수유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었죠. 내가 만든 제품이 이렇게나 좋은데 사람들이 왜 몰라주지?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긴 설명 없이도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그라자의 성공 스토리를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오일을 고급 요리 재료가 아닌 누구나 매일 사용하는 친근한 주방 필수품으로 포지셔닝하였다. 두 번째, 제품의 용도를 직관적으로 표현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쉽게 만들었다. 세 번째, 고급스러운 유리병 대신 실용적인 스퀴즈 보트를 사용함으로써 올리브오일의 접근성을 높였다. 오늘은 모두가 당연시 여기던 사소한 불편을 혁신의 기회로 만든 브랜드 그라자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로스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존입니다. 직접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만든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구독자 10,000명이라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 정말 즐겁게 영상을 만들고 있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일 수 있지만 오늘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 3분을 선정해 함께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해요. 댓글의 형식이나 내용은 자유이고 선정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